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안순식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의 그 주요 구성 요소로는 컴퓨팅 인프라, 또 이런 스토리지 그 시스템, 또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야 그 데이터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결을 도와주는 게 이제 케이블인데요. 보통 이제 그 케이블에 대해서 별로 등한시하고 별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케이블 이 체킹하는 방법, 또 왜 케이블링을 테스팅을 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 센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지 우리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우리 문건호 이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전화로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화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마 저 채팅창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전화번호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채택해서 여러분들과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강사님과 통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퀴즈 시간은 이번에는 그 여러분이 그 행사 종료 후에 설문지 창에 퀴즈 정답을 체크를 하시면은 저희가 내일 그 이벤트 창에 그 정답이 아마 공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택을 해서 정답자에게는 저희가 좀 푸짐한 경품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문건호 이사님과 함께 케이블 테스팅에 관한 중요성과 방법,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문건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커퍼 케이블 이론과 올바른 패치 코드, 올바른 케이블을 선정하기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오피스에서도 항상 골칫덩어리인, 눈에 안 보이지만 골칫덩어리인 혈관과도 같은 존재, 케이블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초보자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편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아젠다를 보시면 카퍼 케이블 이론, 그 다음에 패치 코드를 제작하는 방법과 제작한 케이블을 테스트하는 방법, 그리고 올바른 패치 코드를 어떻게 선정해야 장애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커퍼 케이블 이론인데요. 제가 세션을 진행할 때 항상 이론을 먼저 진행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꽂으면 되고 문제 있으면 교체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이 케이블의 특징인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UTP 하는 TP는 바로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해서 꼬여있는 케이블이란 뜻이고요. 굳이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꼬여있는 두 개의 선이라고 해서 꼬인 쌍선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잘못하면 이제 욕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트위스트 페어 혹은 UTP 케이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와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와이어는 실제로 전기가 흘러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리로 된 도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로스 필러라고 하는 이 하얀색 부분은 각 페어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케이블의 내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립 코드라고 해서 이제 그 나일론 줄 같은 걸로 케이블의 수직 케이블로 사용됐을 때 장력을 버텨주기 위한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TP 케이블 잘라서 피복을 벗긴 다음에 가장 먼저 립 코드 잘라내시는 게 1이죠. 근데 립 코드가 없는 케이블들도 있어요.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혹은 수평에만 사용하라고 그렇게 제작된 케이블들도 있습니다. 피복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저희가 옷을 입듯이 와이어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이고, 이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옥내용과 옥외용, 또 특수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들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왜 트위스트 페어가 되었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최소한 30대 후반에서 40대 분들부터는 어렸을 때 집에 유선전화가 다 있었을 겁니다. 집에 유선전화가 있었는데 통화를 하다 보면 가끔 옆집 혹은 아랫집, 윗집 전화가 메아리 쳐서 우리 집 수화기로 넘어오는, 혼선됐다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누화입니다. 누화.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서로 혼선된 게 아니라 전자기파가 인접한 케이블로 넘어가서 누화가 돼서 나의 집 전화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케이블들은 이렇게 꼬여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자로 펴져 있었는데 이런 신호를 이제 보내다 보니 TX에서 RX로 가는 신호가 이렇게 큰 신호가 누화가 돼서 메아리 치는 소리처럼 아주 작게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 것을 발견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한 끝에 차동 신호라고 하는 이제 뭐 플러스면 마이너스라는 이런 차동 신호를 보내보니 이 차동 신호를 통해서 누화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후에 얘를 한번 꼬아봤습니다. 똑같이 꼬아보니까 누화가 조금이라도 덜 발생되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 꼬임을 그럼 다르게 페어마다 좀 다르게 줘보자 했더니 누화가 아주 감소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케이블 피복을 벗겨보면 네, 이 꼬여있는 케이블들의 꼬임률이 다릅니다. 1번, 2번 페어가 길이가 꼬여서 가기 때문에 4, 5번보다 약 1.3m 차이가 나죠. 케이블 피복을 저희가 정확하게 100m를 딱 잘라서 케이블 계측기로 이제 통과 실패를 테스트하면 100m가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트위스트 꼬여서 갔기 때문에 100m가 더 나와서 실패가 나와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테스트를 하기 전에 자르실 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꼬임률은 다른 이유는 아까 근단 누화를 크로스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꼬임률은 TIA와 아이소 케이블 표준을 참조하면 각각의 페어마다 TPC라고 하는 트위스트 퍼 센티미터 얼마만큼 최소한 꼬여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페어의 꼬임률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알고 계시면 나중에 표준을 지키지 않고 1번 배열을 뭐 바꿔서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네트워크 장비가 혼돈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어 1번에서 들어오는 신호와 페어 4번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다를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 RJ45 플러그라고 하는 저희 그 투명한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게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을 지키지 않으면 꼬임률이 다르다는 것을 장비 쪽에서 헷갈리게 합니다. 헷갈리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RJ45는 등록된 45번으로 등록된 잭의 약자입니다. 자, 이 페어가 아까 꼬임률이 다르기 때문에 신호가 동시에 출발해도 도착하는 시간들이 달라져요. 그걸 전파의 지연이라고 하고 전파의 왜곡은 가장 빠른 페어와 가장 느린 페어의 전파 지연의 최대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비단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색깔 배열을 지키지 않고 꼬임률을 생각하지 않고 종단 작업을 하면 장비가 혼돈을 하고 네트워크가 느려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TIA가 정해놓은 568A 방식이나 568B 방식의 배열을 꼭 참고하셔서 지키셔야 합니다. 자, 카퍼 케이블은 그 전기를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아까 근단노화 설명드렸듯이 전자기가 발생을 해서 인근 인접한 페어나 인접한 케이블 혹은 나의 자신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대 손실은 지금 보시면 이제 신호를 삽입한 후에 끝단에서 얼마만큼 신호가 줄었는지로 확인하는 삽입 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그널 때문에 발생되는 반사 손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인접한 페어에 영향을 주는
근단 누아라는 세 가지 손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치 코드 테스트는 반사 손실과 근단 누아만 테스트를 하거든요. 대부분 삽입 손실은 100m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기준은 이제 미터로 잡고 있고요. 패치 코드는 패치 코드 양 끝단에서 우리가 이제 트위스트 되어 있는 페어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 풀어준 구간에서 발생되는 근단 누아, 이게 패치 코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누아고 가장 잡기가 어려운 누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J45 플러그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패치 풀림을 덜 나오게 할 거냐, 이게 케이블 제조사마다 각자 방식이 다 다르고요. 그게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패치 코드 제작 방법 및 테스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패치 코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요 길다란 거 있죠? 이게 패치 패널, 뭐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패치 판넬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는 모듈러 잭이라고 해서 이제 RJ45의 메일, 피메일, 네, 암컷이 들어가 있고요. 패치 코드라고 해서 이제 그게 모듈러 잭에 꽂혀지는 건데, 패치 패널과 장비 혹은 패치 패널과 패치 패널을 패치해주는 용도로 쓰는 게 패치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렉 내부에서 하나의 렉에서는 3m 정도의 길이로 패치 코드를 사용을 하고요. 옆렉으로 이동한다 그럼 5m에서 한 7m 정도의 길이의 패치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패치하는 용도고요. 이제 좀 현장 용어로 하면 짬바선이라고도 합니다. 네. 좀 오래된 전기 하시는 분들은 점프 시킨다 그래서 짬바선이라고도 하고요. 광 케이블은 OJC라고 해서 옵티컬 점퍼 코드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패치 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 패치 코드를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조사가 직접 공장에서 제작을 한 패치 코드가 있고요. 우리가 케이블 롤을 사서 RJ45 플러그로 직접 현장에서 제작하는 방식이 있죠.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롤로 감겨져 있는 케이블을 구매를 하시면 우리가 220V 전원 케이블 피복 벗겨보면 두꺼운 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강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제 솔리드라고 하는데 그런 강선 타입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제작되어서 나오는 패치 코드는 연선, 스트랜디드라고 해서 머리카락처럼 얇은 전선이 옛날에 110V 전선처럼 피복을 벗겨보면 머리카락 같은 얇은 전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위에 게 연선, 아래 게 강선입니다. 패치 코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패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패치라 함은 연결시켜주는 거죠. 렉 안에서 매니지먼트 파넬들을 통해서 잘 정돈돼서 나아가겠죠. 그러면 이 강선은 빳빳합니다. 상당히. 스트랜디드 이제 연선은 부드럽겠죠. 그래서 패치 코드는 패치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타입의 연선을 쓰는 공장 제작 타입을 쓰셔야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주 패치 코드가 이동 변경 추가가 되거나 이제 손으로 만져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혹은 오피스에서 내 노트북과 벽에 있는 아울렛에 연결되어 있는 코드들, 패치 코드죠. 그것도 머리카락처럼 얇은 연선을 썼을 경우에는 이동이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자유롭죠. 뻣뻣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솔리드 방식을 쓰면 롤을 가지고 만들면 뻣뻣하기 때문에 정리가 힘들기도 하고요. 계속 왔다 갔다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면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예, 이 연선은 한 가닥이 끊어져도 다른 가닥들은 붙어 있을 수가 있고 강선은 강하기 때문에 꺾으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RJ45 플러그를 따로 사고 롤을 따로 사서 현장에서 패치 코드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패치 용도로 만들어 놓은 연선 케이블은
판매를 하지 않고요. 사람이 저 연선 케이블이 부드럽기 때문에 RJ45 플러그 쪽으로 밀어 넣을 수가 없어서 이건 무조건 공장에서만 제작을 합니다. 이러한 용도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패치 코드를 구매를 공장에서 만든 거를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길이를 딱 맞춰야 되는 그 중압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딱 맞도록 제작을 하는 걸 선호해서 롤과 플러그를 따로 사서 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네, 연선 타입을 쓴 공장 제작에서 나온 패치 코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연선과 강선으로 만들어진 케이블들은 그럼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강선은 그럼 언제 쓰는 거냐? 패치 코드가 아니라 이거는 수평 구간 혹은 수직 구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구 링크라고 하는 퍼머넌트 링크라고 하거든요. 포설하는 거죠. 포설. 관로를 따라서 포설할 때 사용되는 롤 타입의 케이블들은 네, 패치 코드에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제작된 케이블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내가 공사하고 오늘 작업한 구간에 따라서 구간별로 테스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것은 네, 채널 테스트, 패치 코드 테스트인데요. 이런 영구 링크 채널, 모듈러 플러그 종단 링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드리고 패치 코드 테스트와 채널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 코드 테스트는 패치 코드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치 코드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 손실이 나오면 안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 타이트한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 코드 아답터는 분명하게 테스트하려면 패치 코드 아답터를 분명히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패치 코드 아답터를 사용을 하셔야 RJ45 플러그에서 발생되는 근단 노화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채널 테스트로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하면 잘못된 테스트고요. 왜 잘못된 테스트냐 하면 RJ45 플러그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이 채널 아답터는 테스트하지 않는 이유는 TIA ISO 표준의 채널 테스트는 RJ45 플러그를 테스트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채널 테스트인데 이게 요 파란색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호리젠털 케이블 패치 패널을 통해서 유저 코드의 파란색까지만 테스트하는 게 채널 테스트고요. RJ45는 익스클루디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패치 코드 테스트는 요거예요. 채널 아답터를 꽂아 놓고 채널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채널 아답터를 꽂은 상태에서 장비가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테스트를 누르면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잘못된 아답터가 꽂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 테스트로 테스트를 아무런 사이에 접속 지점이 없죠. 패치 패널들이. 이 채널 테스트는 100m 구간을 4번의 커넥션까지 허용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 코드 테스트보다 테스트 기준이 상당히 러프해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큰 손실도 허용해줘요. 근데 패치 코드는 중간에 접속 지점이 없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한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치 코드를 꽂아서 채널 테스트를 해버리면 이렇게 아주 좋은 성능으로 테스트 통과가 나옵니다. 근데 같은 케이블 1m짜리 같은 패치 코드를 실제로 패치 코드 아답터를 꽂고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하면 실패가 나와요. 벌써 네, 근단 노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렇게 잘못된 테스트를 하고 이 패치 코드가 6A 테스트를 통과했다 라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 지금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패치 코드 테스트에서 RJ45 플러그를 보시면 이렇게 실패가 나온 이유가 RJ45 플러그죠. 이렇게 페어가 풀려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RJ45 플러그에서 피치가 많이 풀려버리면 근단 노화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건 카테고리 5E는 아니고 5고요. 5는 약 최대 피치 풀림이 15mm. 그리고 6부터는 7mm 안쪽으로 풀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조사마다 각자 복잡한 부품을 사용해서 저 부분을 잡아주고 있죠. 자, 짧은 패치 코드라고 요즘에 인터넷에서 아주 이쁘게 공사해 드립니다 하고 막 이렇게 홍보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면 TIA 표준에서는 패치 코드 최소 권장 길이가 50cm입니다. 50cm 이하로 제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반사 손실, 근단 노화, 원단 노화가 너무 가까운 나머지 다 합쳐져서 아주 큰 손실을 발생해서 절대로 50cm 이하로는 제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cm 이하는 계측기가 신호를 쏘자마자 받아버리기 때문에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정확한 테스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측기에서도 50cm부터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제작된 케이블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나? 네,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줬습니다. 가짜 패치 코드 테스트 결과에 속지 마세요. 제가 이거 날짜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 날 밤 11시 1분에 네, 이 인터넷에 카테고리 7 패치 코드라고 검색을 해서 쇼핑몰에서 저희 레포트가 올라와 있는 걸 하나 캡처했습니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 장비가 지금 옛날 장비 DTX 1800이거든요. 그 레포트를 가지고 DSX 5000 장비를 썼고요. 이거는 광테스터기거든요. 광테스터기를 둘이 짬뽕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네, 카테고리 7 채널 테스트를 했죠. 패치 코드인데. 그리고 제가 패치 코드 사진은 못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케이블 제조사가 아닌 중국산 케이블들은 다 이런 테스트를 가짜로 해놓고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채널 테스트를 했으니까 이미 실패죠. 2010년에 캘리브레이션 한 장비를 쓰고 있어요. 이 한국은 그 법적으로 교정기를 저희 그 계측기를 1년에 한 번씩 재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2010년에 그리고 4년 전에 테스트한 결과 레포트를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채널 테스트를 한 패치 코드는 일단은 아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캘리브레이션 데이트와 실제 테스트한 데이트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네. 이렇게 가짜 패치 코드 테스트 결과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1m짜리 카테고리 8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거를 테스트했는데 카테고리 5E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때는 절대 중국산 사지 마세요.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데이터 센터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올바른 패치 코드 테스트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네, TIA 이 테스트 한계가 정확하게 패치 코드 테스트를 했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교정 날짜, 캘리브레이션 날짜가 올해 4월 3일이니까 1년 안 지났으니까 네, 신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2024년 9월 23일 날 4시 24분에 네, 제가 직접 테스트한 겁니다. 20m짜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나와서 합격이 됐다? 이거는 네, 아주 신뢰도가 높은 패치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POE 케이블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워 오버 이더넷이라 그래서 요즘에 뭐 이건 집에서도 많이 쓰시죠. AP나 집에서 쓰는 뭐 IP 카메라 혹은 사무실에 쓰는 IP 카메라, 와이파이 AP의 PoE를 많이 쓰는데 저가 케이블은 어떻게 저가 케이블이 나오냐 하면 원가 절감밖에 없죠. 그러면 케이블의 원가는 구리가 거의 80-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워낙 비싸서요. 근데 이 비싼 구리를 아주 싼 알루미늄, 가격이 약 한 5분의 1 정도 합니다. 구리에 비해. 요즘에는 구리 가격이 폭등해서 알루미늄이 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네요. 알루미늄으로 케이블을 만들고 구리로 도금을 해서 부식을 이제 구리로 막은 거죠. 이런 케이블들을 생산을 해요. 그럼 우리가 전기 혹은 통신에 왜 구리 케이블을 쓰느냐? 구리 케이블이 전도율이 좋습니다. 은 다음으로 좋습니다. 은은 너무 비싸서 못 쓰는 거고요. 은 다음으로 구리가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전도율과 가격이 낮은 알루미늄을 써서 전도율이 낮은 이유는 저항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알루미늄 CCA 케이블, 구리로 코팅된 케이블을 쓰면 저항이 높기 때문에 저항은 아시죠? 네, 열이 발생합니다. 저항을 거쳐나가면 저항이 커면 입이 꼬이네요. 저항이 커지면 발열이 발생해요. 그리고 발열이 발생하면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만큼 전력이 손실됩니다. 그리고 그 손실된 전력에 따라서 데이터의 손실이 올 수 있고 CRC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열이 발생하면 도체가 전도율이 낮아집니다. 전도율이 낮아지면 100m까지 케이블에 신호를 다 보내지 못하고 80m, 70m 낮아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구리로, 알루미늄으로 된 케이블을 쓰시면. 이 저항 문제의 원인은 뭐 작업자의 스킬도 있겠지만 케이블의 품질, 여기 보시면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은색이 보이거든요. 이게 구리로 코팅된 케이블이에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냐 하면 설명드렸듯이 열이 발생되고 손실이 발생되는 것들, 그리고 간헐적으로 통신이 되다 안 되다 핑이 빠진다, 거리가 긴 케이블일수록 더 자주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과열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케이블이 혹시 구리로 코팅된 알루미늄 케이블이 아닌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파워오버 이더넷이 100W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리한 세상이 됐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제는 통신 케이블도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기사가 전기 공사를 하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저항 문제로 과열이 발생하고 전력 손실하고 데이터 손실되고 케이블 핑 좀 빠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저항 문제로 인해서 보이시나요? 여기 연기 나는 거?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PoE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력량이 높기 때문에. 이 그림 보시고, 그래도 연기밖에 안 나네 라고 하실까봐 제가 불나는 것도 가져왔어요. 실제로 PoE 스위치에서 불이 난 겁니다. 저희 케이블의 저항 때문에. 이게 케이블이 꺾이면 꺾인 부분에서 저항이 더 발생을 해서 발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이건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는 사진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이 저가 케이블의 그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교육할 때 항상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 교육생에게 하는 말이 통신 케이블 뭐 잘못 설치하고 대충 해도 사람은 죽지 않잖아. 전기랑 다르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불이 나면 내 데이터 센터 안에 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집 혹은 사무실, 내 책상에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가 케이블들, 특히 전문 제조사 케이블을 직접 제조하는, 이제 저희가 뭐 많이 아시는 한국 회사는 뭐 LS나 뭐 대한전선 등등, 외국 회사는 뭐 펜드웨이, 콤스코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회사들이 아닌 그냥 브랜드 자체가 중국을 너무 해서 죄송한데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케이블을 선정하실 때 오피스나 데이터 센터 기준입니다. 집은 뭐 내 마음대로 사면 되니까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TIA나 ISO라는 국제 표준을 만족하지 않는 저가 케이블을 구매하는 걸 일단 방지를 하셔야 되고요. 케이블 전문 제조사의 제품을 선정을 하시는 것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면 케이블을 공사한 후나 패치 코드를 납품받을 때 내가 계측기를 가지고 있어서 샘플링 검수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된다면 납품처에게 납품되는 케이블이나 패치 코드들에 대한 샘플링 테스트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받고 검수를 하셔야 됩니다. 길이랑 개수만 검수하지 마시고요. 테스트 하셔야죠. 우리 서버 납품 받으면 부팅 시키면서 이제 메모리나 하드 용량, CPU 다 체크하잖아요. 근데 왜 케이블은 체크 안 하시냐?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케이블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마쳤고요. 오늘 귀한 시간 접속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건호 이사님 그 케이블 테스팅에 대한 아주 중요성과 아주 뭐 다양한 이런 그 체킹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한번 저희가 서두에 안내해드렸다시피 그 전화 질문을 한번 요번에 국내 최초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화 연결이 됐나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연결이 됐군요. 네. 아유, 저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전화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웹이나 국내 최초로 이렇게 전화 접속이 됐네요. 네. 혹시 뭐 잠깐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우리 강사님께, 우리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외국계 데이터 센터에서 테크니션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 네, 이름은 회사 NDA 규정상 밝힐 수 없어서, 네. 그렇죠. 보안상 안 되죠. 예. 네. 자, 그럼 뭐 궁금하셨던 내용이 뭔가요? 우리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시죠. 네,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는 DSX를 사용하여 채널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패치코드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네, 데이터 센터에서도 패치코드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좋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데이터 센터 테크니션다운 질문이시고요.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하고 계시는 채널 테스트를 그대로 하시고 패치 코드를 이동하지 않으시거나, 왜냐하면 이 패치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가 채널 테스트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 뭔가 하나가 이동되면 그 구간에 대한 테스트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채널 테스트를 그대로 하실 거면 절대 패치 코드를 이동하면 안 되시고요. 만약에 이동을 하고 다른 데도 써야 되고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잦다면 연구 링크 테스트와 패치 코드 테스트를 두 개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떻게 뭐 궁금하신 사항이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네네. 네. 답변이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전화 연결되면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네네. 전화로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저는 전화
연결을 처음 해봐서 아, 그러세요? 라디오 보는 것 같고 좀 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처럼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했던 그 좀 체감을 한번 저희가 좀 느껴보도록 한번 첫 시도를 해봤는데요. 한번 또 잠깐만요. 또 두 번째 분이 또 계신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연결됐군요. 아유. 네. 저희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도 좀 아리까리해서 또 됐는데, 아유,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 IT 인프라 리드고요. 네. 질문사항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 우리 이사님께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 네, 저희 업계 특성상 많은 영업사원들이 모바일 오피스에서 오피스의 보안상의로 유선을 사용 중이거든요. 그리고 리모트 사이에 자주 방문을 못 하는데 가끔 에런 따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고, 근데 지방 사이트는 방문이 어렵고 IT 풀타임 엠플로이가 없어가지고 다른 장애 처리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예방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테스트들이 좀 유용할까요? 네. 네. 오늘 외국계 회사들이 확실히 그 케이블에 대한 네, 관심도 많으신 확실히 것 좀 마인드가 같은데요. 틀리죠. 네네. 회사 특성상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계속 이동하시고 지방에도 아마 오피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패치 코드가 소모품입니다. 원래 자체가. 그래서 이제 꽂고 사용하시다가 놓고 또 이동하시고 다른 분이 또 꽂고 막 하시면 사실은 마모되고 이런 그 마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패치 코드 테스트를 무조건 해서 이제 자리에 다 하나씩 배치하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지방으로 패치 코드를 이제 오피스를 보내야 되면 본사에서 패치 코드 테스트를 거친 패치 코드들을 직접 발송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패치 코드 테스트를 꼭 하셔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떻게 궁금사항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네. 그리고 음. 테스트를 해서 발송을 하면 추가적인 그건 테스트하고 저기 설치 후 다시 추가적인 테스트는 필요 없는 부분일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오피스에 포설되어 있는 구간은 테스트가 완료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패치 네. 코드가 새로 테스트를 해서 발송이 되면 그건 이제 어디에 꽂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혹시 또 연결됐나요? 연결이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그 전화로 연결해 주신 우리 그 청취자분께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푸짐한 좀 경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불구하고 전화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사님,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궁금사항이 생겼는데, 그 이제 주로 여기 뭐 패치 코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뭐 패치 코드 뭐 이런 뭐 케이블의 제조사가 뭐 상당히 뭐 중요하다 뭐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진짜 그 데이터 센터나 그 오피스에 그 실제로 중국산 저가 케이블들이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되게 통계적으로 어떤가요? 일단 메이저 그 데이터 센터에는 네. 아예 케이블 제조사를 요구사항에 넣어서 입찰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없는데, 이제 오피스에 조그만 전산실이나 혹은 이제 그 이름이 크지 않은 소규모 데이터 센터는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공사를 맡겨버리기 때문에 네. 검수를 다 하질 않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말이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글로벌 외국계 데이터 센터들은 네. 저희 장비를 다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근데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애석하게도 저희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물론 공사하시는 분들이 테스트를 하겠지만 네. 데이터 센터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러니하죠. 참, 네. 참 이게 그 케이블 이거 참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 이 방송 통해서 정말 좋은 거 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방송에 우리 또 이사님께서 우리 그 계측 장비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뭐 사담이지만은 저희가 그 예전에 용산이나 네. 그 세운상가를 가보면은 이렇게 진열대 딱 그 색깔이 이제 딱 튀는 게 이제 노랑 색깔로 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테스트장 이제 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때 왔다 갔다 뭐 그런 컬러가 저 뭐지? 뭐 이 노란색이 다 이런 테스트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노란색의 그 대표 컬러가 우리 플루크 네트워크스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정확한 명칭 이제 플루크라는 회사의 예. 플루크 네트워크스 사업부인데 네. 한 76년 정도 됐습니다. 회사는. 아 회사 70년. 네. 저희가 이제 계측기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 노란색을 다 짝퉁들이 따라하는 거죠. 아 이걸 다 따라하는군요. 네, 계측기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다 따라 만들어서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운상가 용산에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삼겹살집에 가면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불판 온도를 딱 잴 때 네네네. 그거 다 노란색을 씁니다. 대부분. 하필 여러 색깔 많은데 왜 하필 노란색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네. 계측기 따라 만든다고 저희 계측기 따라 만들어서 노란색인데 네. 저희 플루크라는 회사는 일본 회사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이게 당구 용어로 후루쿠라고 아시면 네. 후루쿠. 아 후루쿠. 그런데 네. 사실은 창업자의 이름입니다. 하필 존 플루크입니다. 이름이. 아, 존 플루크. 네, 예, 그래서 예. 플루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미국 회사입니다. 아, 미국 네. 회사구나.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옐로우 컬러가 우리 테스트 장비의 대명사인 우리 그 플루크 네트워크스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퀴즈를 한번 저희가 좀 체킹을 해볼 시간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이 퀴즈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설문지 창에 그 행사 종료 설문지 창에 그 체킹을 저희가 이제 객관식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고 저희가 내일 정답자 추첨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 자, 지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 요걸 한번 체킹을 하고 뭐 힌트도 한번 주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그 패치 코드 테스트에서 가장 패치 코드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플러그의 어느 부분을 테스트하는 것일까요? 그럼 이거 간단한 힌트 한번 주시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 전화가 혼선되는 현상. 전화가 혼선된다. 네,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용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네. 참고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패치 코드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표시된 그 DSS 모듈은 교정 날짜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재교정을 받아야 할까요? 이거는 그 한국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계측기, 그러니까 통신 계측기뿐만 아니라 예. 모든 계측기는 네, 몇 해마다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빨리 속히 검색해서 빨리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POE 케이블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케이블은 어떤 케이블일까요? 네, 이거 설명드렸죠. 알루미늄. 아. 근데 예, 보기는 그게 없으니까 네, 보시면 네. 딱 아실 겁니다. 아, 여러분들, 네, 눈치채셨죠?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채팅창에 보니까 여러분들 궁금사항들은 우리 플루크 네트워크스 우리 내부에서 우리 또 잘 응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직접 또 이사님이 나오셨는데 한번 어떻게 한번 또 직접 또 궁금하신 사항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한번 또 궁금한 사항은 너무 많이 이렇게 잘 응답을 해주셔가지고요. 자, 방금 전 거 한번 여쭤볼게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센터에서 케이블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뭐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없습니다. 네. 아. 일부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예. 케이블의 길이를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케이블의 상태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아, 그건 아직 없군요. 네. 네. 뭐 앞으로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윤성원 씨가 질문했네요. 플루크가 다른 회사 테스터기에 비교해 가지는 뭐 장점이나 독점 기술이 있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돼요. 플루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76년 된 오래된 계측기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비에 대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객층 그리고 서비스에 관련된 테크니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독점 기술은 이게 통신 케이블 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표준을 테스트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물리예요, 물리. 그래서 저희 초음파 카메라나 뭐 다른 장비들은 독점 기술이 있지만 네, 이러한 제품에는 네, 누구나 다 만들 수는 있지만 네. 이제 그 정확도를 저희를 이걸 낼 수가 없죠. 네, 계측기는 이 정확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차 범위.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 또 신익주 씨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10G 이상의 고속 네트워크에서 코퍼 케이블의 사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고속 환경에서 광 케이블에 비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10G 이상은 이미 카테고리 6A라는 카퍼 케이블로 네. 데이터 센터는 다 그걸 씁니다. 음, 그리고 지금 최대 표준은 40G까지 40G. 카퍼 케이블을 사용하는 카테고리 8 표준도 있고요. 네. 네, 장비로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광 케이블에 비해 가진 장점은 광 케이블에 비해 쌉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광 케이블은 이제 단순히 케이블만 비교했을 때는 이제 단순한 가격 차이고요. 네.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광 트랜시버는 전기 신호를 광으로 바꿔주는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발열이 심합니다. 네. 그리고 트랜시버가 비싸고 발열이 심한 것은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는 것이고 전기를 많이 소모하면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00G, 400G 이런 고속은 아직 카퍼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광 케이블로 그 구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0기가나 10기가 구간은 카퍼로 다 물려주는 게 미래 혹은 현재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또 마지막 질문 한번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정호 씨께서 질문 주셨는데 케이블과 패치 코드, 잭 등 고유의 저항값을 최대로 줄이기 위한 주요 방안은 무엇인지요? 또 이런 정확한 측정값을 위한 장비 및 조건 등 주요 사항은 어떻게 되나? 네, 케이블과 패치 코드, 잭 등 고유의 저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값이거든요. 근데 그 저항을 더 발생하지 않게는 할 수 있죠. 네,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불순물을 섞으면 안 됩니다. 네. 구리의 함유량이 99.99%여야 고유 저항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불순물이 섞이는 순간 저항값들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측정값을 위한 장비 및 조건은 유명한 장비 쓰시고 비싼 장비 쓰시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싸게 뭘 하려다 보면 기능이 없거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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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 주셔서 우리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또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전화로도 또 직접 연결해서 궁금한 사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아주 귀한 아주 그 웨비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님 이렇게 전화로도 하고 좀 다양한 네네. 포맷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소감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웨비나도 많이 하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저희 자격증 교육도 많이 하는데 네. 보시면 이제 질문하시는 것이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아, 예. 대부분은 비슷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죠. 나 물어볼 데가 없다. 네, 그거를 물어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케이블 가지고 웨비나를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회가 닿으면 많은 분들께 이제 이론을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뭐 전화 찬스가 상당히 참전해서 좋았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저 협회에서 이렇게 진행한 웨비나 한번 첫 시도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저희 웨비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이터 센터 그 구성 요소로 이제 케이블의 중요성과 그거를 체킹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우리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우리 문건호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또 협회는 또 다음에도 또 보다 나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